여기까지가 저희가 공용 부분이 됩니다. 공용. 여기는 국민주택은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 1호 또는 1세대당의 면적이 얼마가 되면 여기는 저희가 세대수는 여기는 많이 지을 수가 없으면 여기는 제한을 해놨어요. 세대수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관련한 부분 잠깐 정리해 보시죠. 제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보시면 질문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 하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자, 입주협회이든가 사업주체의 일단 여기 조정신청, 방금 말씀드린 그럼 저희가 조정신청은 누가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질문 1번에 청구권자인 입주협회이든가 사업주체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해서 그 담보 책임자 내 분쟁이 발생했다면 2번 사업주체하고 청구권자 간의 문제가 발생해도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지만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주체 설계자 및 감리자 사이에 저희가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을 해도 여기 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 신청은 방금 나와 있는 대로 질문 1번 또는 2에 해당되는 자들 사이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이 위원회 조정 신청을 해서 조정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이 하자 심사 분쟁 전 요거는 설치는 이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둔다 해서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문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기억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총 6가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심사 조정 업무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심사 조정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사항에 따른 심사 문제를 대해서 심사 조정할 건지 이제 관한 부분인데, 그러면 심사 조정은 몇 가지를 하게 돼 있냐면 동그라미 기억 하자여부 판정에서부터 마지막 비읍에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다.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기 이제 보시면 쭉 읽어 가실 때는 하나 좀 주의할 거. 그러면 여기 심사 조정 사항 중에서 이제 보시면 내용은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는 한번 저희가 확인 정리하고 넘어갈 지문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여기 심사 조정에 관한 지문의 니은번의 내용을 한번 보죠. 니은번. 자, 니은번은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공동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입니다. 그래서 공동택의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럼 입주자 등과 저희가 사업주체 간의 분쟁입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심사 조정 사항에 관한 지문 중에 니은번에 따른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 분쟁 조정이다. 바로 결론 들어가면 여기서 말한 입주자 등의 개념, 입주자 또는 사용자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입주자 등 하게 되면 여기는 청구권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개념하고 같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법령 지문이 앞으로 보면 아직 이 부분까지는 법이 바뀌진 않았지만 현재 지문에 니은에 있는 입주자 등의 개념은 입주자 등의 개념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개념과 같다는 것에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를 니은번 하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일단 그렇게 되면 심사조 나머지 기억에서부터 비읍 한번 쭉 읽어두시죠. 그중에 니은번만 요 지문 이렇다는 의미만 보세요. 사용자는 사업주체 하자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서 일단 3번 그러면 자 구성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하자 심사 분쟁 조정에 저희가 구성을 해보자. 자, 구성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 위원을 둡니다. 1번. 2번 위원은 공동택 하자와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장관 임명 또는 위촉가 한다. 이 경우 디귿만 일단 먼저 가보죠. 디귿은 누구를 말하냐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디귿에 해당되는 자는 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끝부분에 가보면 디귿에 해당하는 자는 몇 명 이상에 포함됩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50명 이내. 그럼 여기 위원을 구성합니다. 구성은 지금 저희가 50명이에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의 위원인데 구체적으로 이 50명 이내 중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정한 위원회 직구는 이제 기억에서부터 10호세에 해당되는 지문들 중에서 여기는 디귿이죠. 이 디귿에 해당되는 방금 확인했던 디귿에 해당되는 자는 50명 이내 중에 최소 몇 명 이상을 7명 이상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3번 지문에 해당되는 위원회 직구는 최소 7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문 나와 있습니다. 부분. 자, 그 중에 이제 보면 디귿번도 하나 주의 봐두시지만 여러분과 연관해서 미음으로 가보면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체 관리사무소장으로의 몇 년 이상 저희가 10년 이상 근무한 자도 저희가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위원회에 관한 지문 보시고요. 그리고 위원회 이제 위원장은 동그라미 3번에 기억리원들에 따른 위원 중 임명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 소집 의장이 된다는 것 하나 보고요. 자, 50명이나 위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보면 50명이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위원장을 두게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 위원회는 제가 5명 이내에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부분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5번 나와 있고요. 임기 잠깐 볼까? 임기입니다. 임기. 자, 질문의 임기 6번에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며 여기는 뭐 하냐? 여기는 연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임. 그래서 연임이라는 약은 임기가 끝나면 본인의 어떤 의사와 여건에 되면 임기가 끝나면 계속해서 위원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2년 연임할 수 있으면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합니까? 네, 6번. 그래서 6번에 이제 보면 여기 2년 연임이란 이 지문 좀 주의하셔서 내용을 한번 정리 봐두시고요. 7번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과에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관한 부분들 구성 등에서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구성 등은 지금 구성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죠.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지문 잠깐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 산하에 두 개, 이 하자 심사 분쟁 산하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 잠깐 해서 양가로 4번 지문 정리해 보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자, 분과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구성원 수가 여기는 10명 이상 저희가 15명 이하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그라미 1번. 자, 그래서 일단 2번에 위원회는 시설 공사를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2번. 그 다음 3번.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합니다. yes. 그 다음에 5번. 5번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분과위원회 산하에 두는 저희가 소위원회 관한해서 이제 구성에 관한 것은 제가 하자심사 분쟁 구성에 관한 분과위원회 관련된 이 산하에 두는 분과위원회 또 분과위원회 산하에 두는 이 소위원회 관련 부분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죠. 자, 그러면 양가로 5번입니다. 5번.
자, 소위원회. 그럼 소위원회 이제 위원수는 여기 분과위원회는 10에서 15명 이하고요. 소위원회 같은 거 동그라미 1번에 분과위원회는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5명 이내, 그러니까 소위원회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5명 이내입니다. 5명 이내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5번에 1번. 그런데 소위원회도 보시면 분과위원회별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을 고려해서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둡니다. 5번에 2번 하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두시고요.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3번. 4번 이제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부분 나와 있습니다. 부분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결 잠깐 보죠. 의결. 자, 의결은 지금 이제 보시면 저희가 분과위원회 회의는 그럼 일단 저희가 이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 관련된 여기 이제 관련해서 의결에 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의결은 지금 의결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 분과위원회에서 일단은 인원 10명에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5명을 이제 보면 분과위원회 소위원을 구성했다면 일정의 이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안에 대한 조정안으로서 의결로서 조정안의 결과를 마무리 지으려면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 분과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은 여기는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회의를 열고 그 출석인 얼마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이제 분과위원회. 2번 소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이다. 그러면 소분과위원회 회의를 열려면 그 구성원의 얼마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했던 인원의 여기는 과반수가 여기는 전원입니다. 여기는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을 소분과위원회에서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과위원회 이제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시면 회의 개의는 회의를 여는 개의는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서 의결은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 간에 과반수 또는 전원의 찬성으로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문 동그라미 1번, 2번이고요. 저희가 이제 보면 2번에 두 번째 줄 소위원회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의결한 때는 이때는 여기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누가 의결한 것으로 봅니까? 이때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일단 기억 1천만 원 미만의 저희가 소액 사건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 이것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 전용 부분의 마감 공사에서 마감 공사는 보면 제가 단열 공사를 제외한 마감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분쟁 사건이라면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의 경우를 하면 여기는 소위원회가 의결을 했더라도 누가 의결한 걸로 보겠다. 여기는 분과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겠다. yes. 그래서 의결하는 부분 봐주시고요. 7번에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양가로 7번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위원회 해임, 해촉에 관한 것도 해서 7번하고 8번 위원과 관련된 질문에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에 관한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9번에 관련해서 회의 등에 관련한 부분 한번 잠깐 정리해 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리할 회의 등에 관련된 질문에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할 건데요. 여긴 1번부터 제가 질문에 7번까지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볼 것은 일단 질문에 1번 그 회의 소집에 관한 일수 하나 좀 기억해 두실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여기 회의 등은 그냥 일수는 며칠 전이면 여기는 저희가 3일 전. 그래서
3일 전임, 3일 전까지. 그래서 3일 전까지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정리하고요. 부분들. 자, 2번, 3번, 4번 해서 지문을 쭉 해서 읽어보시고요. 쭉 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여기는 일단 회의 소집에 있는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 3일 전까지 일수 한번 체크해서 봐두시고 나머지 2번부터 쭉 해서 내려가시되 5번 잠깐 보죠. 1항부터 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누가 정하더라? 여기는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즉 여기 1부터 4에 관련된 규정 외로 즉 외의 경우라면 누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여기는 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누가 결정한다. 여기는 저희가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 해서 동그라미 5번 보시고 6번, 7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0번 조정등, 조정등 보죠. 조정등. 자, 조정등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 위원회 조정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조정을 신청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조정 등의 절차를 개시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절차를 완료합니까? 60일에. 그래서 여기는 조정 등이 들어가면 조정 등에 이제 조정 등에서는 보면 여기는 저희가 60일 이내 조정을 완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양가로 가보니까 단서를 줘놨네요. 무슨 부분이라면 양가로 가면 90일이에요. 90일인데 여기 90일이라는 건 무슨 부분? 여기는 저희가 공용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면 일수를 좀 더 주지요. 그래서 양가로 가면 공용 부분의 하자는 며칠로 하고 90일로 하고 흠결 보정 기간 및 하자 감정 기간은 뭐예요? 제외한다. 그래서 산입하지 한다. 그래서 60일 이내 완료하든 90일에 완료하든 간에 요 60 또는 90일의 조정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이 어떤 기간은 산입하지 않더라 저희가 흠결 보정 기간과 저희가 하자 감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0과 90일의 요 기간 중 이 기간 중에 무슨 기간을 산입하지 않냐면 저희가 흠결 보정 기간과 그리고 하자 감정 기간은 산입한다 안 한다. 요거는 저희가 산입하지를 무슨 말이냐면 흠결 보정 기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 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때는 여기는 저희가 신청 서식 플러스 서류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서식 또는 첨부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을 기간을 주는데 그 표현을 제가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 하자가 있다는 걸 저희가 그 흠을 바로잡는다고 그래서 흠이 있다면 이 흠을 바로잡을 기간을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흠결 보정 기간. 또 하자 감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일 이내 결과를 내되 위원회가 부득이하게 인정한다면 10일을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일 또는 최대 30일의 이 하자 감정 기간인데 이 흠결 보정 기간 또는 하자 감정 기간을 60 또는 90일에 산입하게 되면 기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흠결 보정 기간 하자 감정 기간은 60, 90일에 해당되는 기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자, 분과위원회는 1항에 따른 기간을 조정할 수 없다. 60 또는 90일을 가지고 조정하기가 어렵다네요. 그렇다면 분과위원회 의결로 그 기간을 1회 안에 연장할 수 있대. 연장한 기간은 며칠을 주겠다는 겁니까? 30일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해서 지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는, 그렇죠? 이제 여기 조정 신청에 들어간 하자 여부를 판정한 때라면, 밑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 시효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해서 위원장이 기명 날인한 후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 4번, 5번 가보죠. 위원회에서 일에 따른 분쟁 조절처를 완료하고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이제 시옷의 내용이 포함된
기억의 내용이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결정하고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이를 제시합니다. 5번. 여기는 포함사항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기억에서부터 기억 시옷은 그냥 있다는 것만 보시고 내용은 여기는 그건 따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자, 6번 가보죠. 자, 요건 5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여기 일수는 여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 그 수락 여부를 위원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6번 지목에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한번 쭉 해서 10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요. 자, 11번은 조정의 신청 등 조정 신청에 관련된 부분 한번 이것을 한번 묶어서 같이 보죠. 조정 신청. 조정 신청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관련 이 주택법령에 따른 서식 플러스 첨부 서류가 들어와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가로 11번에 자, 동그라미 1번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저희가 제출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을 할 때 일단 저희가 서류를 보죠. 그러면 서류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지문에 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 해당 사건의 분쟁 당사자 간 교섭 경위서 일부. 여기는 양가로 지문까지는 따로 정리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기억에서부터 서류는 기억에서부터 이제 비읍에 따른 이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방금 봤던 대로 양가로 지문을 일단 배제하도록 해서 당사자 간 교섭 경위서 일부 하나, 니은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4번 일부 이것 하자 부분에 사진 등 조정 등의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디귿 그 다음 리을 신청인의 신분증 4번 각 일부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고요. 여기 이제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관한 리을, 미음, 비읍까지 서류 중에 이 서류 중에 이제 보게 될 여기 미음하고 비읍은 좀 주의해 두시게요. 비읍은 그래서 미음, 비읍은 무슨 말이냐면 이 조정 신청을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누가 하는 경우도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미음, 비음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장이 조정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가 조정 신청하는 데 따라서 첨부되는 서류만 좀 구분을 해 두시면 자, 미음은 입주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 비읍은 소장이 신청하는 경우다. 그래서 미음은 어떤 소리냐면 여기는 구성신고 증명. 그래서 미음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구성신고를 저희가 구성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미음 들어봐야 되고요. 자,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라면 어떤 서류가 제가 첨부됩니까? 그래서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 4번이 그죠. 여기는 보면 여기는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 저희가 4번이 들어간다. 그래서 직인신고 증명서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미음 직인신고 증명서다. 그래서 여기는 미음은 입주자 대표가 신청한다면 구성신고 증명 관련 서류를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 4번 관련해서 미음 비읍에 따라서 이제 관리사무소장인가 또는 입대표인에 따라서 첨부되는 서류의 종류 좀 주의하셔서 미음 비읍 좀 주의하시면서 서류는 기억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서류 중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해서 조정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 지문이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요. 자, 2번. 자, 위원회는 조정 등의 신청을 받은 때는 즉시 하자심사 분쟁 조정 사건 통지서를 작성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자, 3번의 일수를 3번은 자,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저희가 하자심사 분쟁 조정 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게 제출합니다. 부분들 해서 3번, 4번, 5번
나와 있고요. 12번에 가보죠. 자,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조정된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면 12번의 동그라미 2번에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없는 한 일수 좀 기억하실게요. 여긴 일수는 보면 10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 저기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이내 저희가 위원회에 제출합니까? 10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3번. 위원회로부터 분쟁 조정의 통지를 받은 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사업 주체가 분쟁 조정 신청의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분쟁 조정 신청서 그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상대방이 사업 주체가 그 신청 상대방이 됐을 때는 지문은 여기서 하나 주의하시란 건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동그라미 3번에 사업 주체는 분쟁 조정에 응해야 한다, 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 주체는 분쟁 조정에 저희가 응할 수 있다. 응할 수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여기는 응하여야 한다 해서 저희가 지금 근래 보면 많은 문항은 아닙니다만 거의 매회 하나 정도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냐면 물어보는 질문들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를 가지고 질문을 물어보는 내용들이 거의 지금 근래 경우에 보면 매회 하나의 문항, 물론 주택법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다, 할 수 있다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가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 부분 주의하셔서 이 사업조치가 분쟁조정 신청에 상대방이 된다면 그때는 응할 수 있다, 응하여야 된다. 이때는 저희가 응하여야 한다 해서 요게 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업주체라면 상대방이 그때는 뭐예요? 분쟁조정 신청 사건의 상대방이 되는 그때는 조정 신청의 선택에 낼 때는 응하여야 한다. 꼭 들어와야 됩니다라고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해서 동그라미 3번 봐주시고요. 자, 4번. 4번 이제 보시면 위원회는 신청 사건의 내용에 흠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 이제 조정 신청을 들어왔는데 신청 사건의 내용이 흠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신고서하고 플러스 서류를 제출을 받았는데 그 신청 내용에 흠이 있다는 거. 흠. 그러면 여기는 여기 흠이 요거랑 조금 연관선생에 봐보시면 이 흠결 보정기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 흠결 보정기간이라는 것은 신청 내용에 흠이 있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신청 내용에 흠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주택법령에 따른 서식 플러스 이와 같은 첨부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첨부 서류 또는 신고서 내용에 이 흠이 있다는 거면 이 흠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준다. 그 상당한 기간이 무슨 기간이다? 이게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흠결 저희가 보정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흠결 보정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주어서 이 흠을 바로잡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주었던 이 흠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이 흠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 각하란 지문입니다. 그래서 흠을 바로잡도록 상당한 기간, 흠을 바로잡도록 이 흠결 보정 기간, 상당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을 바로잡지 않게 되면 위원회 의결로 신청을 뭐 하더라? 각하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지문 한번 확인해 보죠. 그 지문에 이제 보시면 에서 동그라미 4번에 신청 내용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흠을 바로잡지 아니하면 위원회 결정으로 조정된 신청을 각하한다는 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마무리 지어버린다. 그래서 이 기간을 주게 되면 반드시 기간 이내에 흠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만약 그 기간에 흠을 바로잡지 않게 되면 조정 신청 등을 저희가 각하하게 됩니다. 그거 하나 좀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자,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이다 해서 여기 양가로 13번에 여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해서 주택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밑줄은 소멸시효의 중단. 그래서 여기 이제 준용 등은 이제 보시면 준용. 여기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민사조정법이 중요한 거 민사조정법 중에
어떤 내용을 가져다가 준용할 거냐. 그래서 보면 민사조정법에 관한 규정 중에 어떤 사항을 가져다가 여기 이제 준용을 해 들어올 거냐. 그래서 이어지는 지문에 가보시면 해서 보시면 저희가 소멸시효의 중단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보시고 주의할 건 여기는 저희가 소멸시효의 저희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있는 민사조정법의 규정 중에서 무슨 규정을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가져다가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여기는 소멸시효의 여기 중단에서 여기는 소멸시효든 또는 중단이든 아니면 요 지문을 전체를 가지고 뭐 소설 또는 기입형으로 물었을 때 지문을 바꿨을 때 또는 기입형으로 물었을 때 이 부분 하나 주의를 해 두시고요. 이 부분하고 제가 하나 연관해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준용이란 지문입니다. 준용.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보러 가는 지문, 뭐 주택법을 정리할 건데요. 주택법의 준용이란 지문은 몇 번이 나오냐면 딱 준용이란 지문은 보면 여러분이 세 가지 지문이 저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소멸시효의 중단, 민사조정법 중에 관련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을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했었던 중에 민법 이제 지문 중에 하나만 정리한다면 저희가 민법입니다. 그래서 지문 중에 이제 보면 저희가 민법 중에서 민법 중에 규정을 저희가 준용한다는 민법 중에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일단 했던 내용들 중에 이제 보면 저희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잠깐 정리한다면 여기는 민사소송법 등에 준용한다는 지문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의하시고 저희가 민법 중에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는 일단 했던 내용들 중에 두 가지를 정리했었어요. 뭘 저희가 정리했었냐면 주택관리업자죠.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거 주택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주택법 규정 중에 미비한 규정이 있다 보니까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무슨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냐면 저희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민법 중에 준용한 것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무슨 규정을 위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 저희가 주택법에 보면 사단법인을 설립하게 저희가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법상에 제가 협회를 설립하는 협회에 관한 규정에 주택법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민법 중에 저희가 무슨 규정을 준용하냐면 저희가 사단법인에 관한 그 민법 중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을 해서 협회 내용을 규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가면 딱 셋 중에 하나는 원래 시험 문제 보면 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위임 규정이 한번 지문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준용한다는 지문은 민사조정법 관련해서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소멸시효의 중단,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 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2, 3번에 관한 준용이라는 것이 여기는 민법 중에 준용, 민사조정법도 준용인데 그 소멸시효의 중단, 위임, 사단법인에서 준용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에 등장하는 지문 중에 준용한다는 지문 딱 세 번 나오니까 그 지문 좀 주의하시면서 내용을 하나 13번 준용 지문 한번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 위탁이다. 그래서 자, 그럼 이 하자 심사 분야의 여기는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업무를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양가로 1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면 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회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자 심사 분야에 관련 이 업무를 어디다가 요거를 위탁을 하게 되냐. 그래서 위탁은 누구에게 위탁을 합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다. 그래서 보시면 위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이 하자심사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3, 4, 5번 쭉 봐두시고요. 15번 절차 등이 비공개해서 1번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 그래서 원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로 나와 있듯이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그렇다. 즉 여기서 의결을 했다라면 그 조정 등의 절차 및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하지 않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동그라미 1번 하고요. 2번 직무상의 비밀 누설 금지 관련 2번, 3번. 그다음 마지막 16번 사실조사 검사 등이다.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 정리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건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 하자 보수 제도죠. 그래서 이 하자 보수 제도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전 시간에 했었던 하자 보수 절차, 하자 보수 크게 보면 하자 보수 절차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 아직 저희가 정리하지 않았다는 저희가 부분들은 1년,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그리고 50년에 따른 담보 책임은 저희가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자와 관련 부분에 따른 내용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절차 등에 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저희가 문제풀이 과정 뒤에 정리하게 될 1, 2, 3, 4, 50에 따른 담보 책임 관련된 부분을 구분할 수 있냐 부분하고요. 마지막 살폈었던 이 하자 심사 분야 관련 이 위원회에 따른 요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이 하자 보수대 관련 출제 문항이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는 거의 보면 한 두 문제 여기는 저희가 두 문제 정도는 빠지지 않고 출제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된다면 관련 기본 출제가 거의 두 문제니까 이 관련 문제를 정리할 수 있다.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저희가 더 하자 관련 부분 내용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